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경점입니다. 제가 2월에 티볼 연수에 참여해서 직접 들은 내용인데요. 연맹 측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볼과 야구를 사랑하는 초등교사 배치쌤입니다. 전교대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하여 2024년 전교대 완전 정복, 전교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영상 모토는 바로 Fly High 2024입니다. 한국말로는 비상 2024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늘 위로 날아오르다 라는 뜻을, 한 가지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시즌에 입학했던 학번들의 마지막 대회입니다. 각 팀별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모로 많은 변화와 많은 기대가 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치쌤입니다. 제가 티볼 영상을 자주 만들면서 과연 저 사람이 누구길래 티볼 영상을 저렇게 만들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먼저 자기소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교대 OB 출신으로 현역 때는 전교대 1회 우승과 준우승 경력이 있으며 현재 티볼쌤 배치라는 이름의 유튜브와 인스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티볼과 야구에 대한 자료 및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탑재하고 있으며 경남교육청 그리고 IBM과 협업하여서 티볼 및 뉴스포츠 관련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체육부장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티볼을 주제로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재밌어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 흥미를 잃지 않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잘 보고 있다는 증거로 항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링크를 클릭하시면 2021, 22, 23 전교대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전교대 10개의 교대 그리고 12개의 팀이 맞붙어서 단 하나의 승자를 가리기 위해 벌이는 대회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저도 너무나 기다렸던 대회인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교전, 전교대, 교대전, 미래 유소년 지도자 티브 대회 매년 1회씩 열리면서 10개의 교대에 12개 팀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경인교대와 서울교대는 두 팀씩 출전을 하며 그 외의 8개 교대는 한 팀씩 출전을 해서 총 10개 교대 12개 팀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팀들이 지역 연고 구단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팀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단 프로야구 구단이 없는 시도의 경우에는 인접 구단의 지원을 받아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가나다 순서대로 경인교대 마이볼 KT 위즈팀, 경인교대 마이볼 SSCG 랜더스팀, 공주교대 티볼부, 광주교대 팅, 대구교대 스윙, 부산교대 스위스팟, 서울교대 뷰티풀, LG와 두산, 그리고 전주교대 히트앤런, 진주교대 나인하트, 청주교대 워너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천교대 캐치볼까지 총 12개 팀이 대결하게 됩니다. 2007년 잠실 야구장에서 개최된 첫 대회를 시작으로 서울교대, 사직구장, 무등구장, 의암야구장, 경인교대, 청주구장, 마산구장, 박찬호 야구장, 익산구장, 대구구장 등으로 전국을 돌면서 순회 개최를 하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꽤 중요한 룰 변경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축발이 이동 불가해서 한복까지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이때 규정이 바뀌었고 현재는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여학생 선수가 6명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다시 지금은 초기화되어서 5명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승전이 4회까지 진행되었었는데요. 지금은 3회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사전 공지된 내용으로 개최지 선정이 이제 전국 교대가 순환하면서 해당 교대가 위치한 곳에 있는 야구장에서 개최된 것을 KBO 야구센터 소재지로 변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기장야구장, 보은야구장, 행성 베이스볼파크 이렇게 3개의 야구장에서만 순환 개최를 하겠다라고 공지가 된 상태이고 2023년 작년에는
보은 야구장에서, 그리고 올해는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서 최초로 정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다음은 정규대 관련 이모저모 기록들입니다. 먼저 최다 우승은 부산교대 스위스팟이 현재까지 총 7번 우승을 하면서 최다 우승 기록을 작년에 갱신하였습니다. 최다 준우승팀은 청주교대 워너비스로 총 4번 준우승을 했었습니다. 현재 개최 횟수는 2024년이 17회로, 사실 횟수로 따지면 18회가 되어야 맞지만 2020년에 코로나로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17회가 되었습니다. 연속 우승은 부산교대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회, 대구교대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였으며, 부산교대가 올해 그 기록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중입니다. 연속 결성 기록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요. 광주교대가 코로나 시즌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의 정교대에서 연속으로 4강에 갔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기록이라 광주교대가 올해 과연 그 기분 좋은 징크스를 유지할지도 관심사이네요. 우승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금 100만원과 함께 트로피를 증정합니다. 그리고 대형 트로피를 1년간 대여할 수 있습니다. 3회 연속 우승 시 대형 트로피를 완전히 증정한다고 하는데 2015년쯤인가 생긴 규정이라서 아직 아무도 이 특전, 대형 트로피의 경우에는 아무도 그 특전을 받은 팀이 없어서 과연 언젠가 이 특전을 맨 처음으로 획득하는 팀이 나올지도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 정교대는 최초로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아마 잠정적으로 기장 현대차 드림폴파크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고요. 저는 이번 대회 개최지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2019년에 서울대공원 야구장에서 경기가 열린 것을 마지막으로 서울권에서 대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과거로 시간을 돌려보아도 2013년에 경인교대 인천 캠퍼스에서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생각보다 경기와 대회를 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서울교대, 충청교대 이렇게 수도권 인근에 있는 팀들이 생각보다 거리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봤었는데요. 올해는 횡성에서 열리기 때문에 반대로 영남권, 호남권에 있는 교대들이 횡성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꽤나 이런 부분에서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횡성, 기장, 보은 계속 이 순서대로 순번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팀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10개 교대 12개 팀의 주장님들과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올해 대회도 역시나 많은 부분에서 기대가 정말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결선에 가고 우승을 하려면 좋은 의미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많이 생겨야 됩니다. 특히나 올해는 중대한 변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대가 처음이시거나 정규대를 잘 모르시는 여러분을 위해 우승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승을 하려면 4강에 가야 하고, 4강을 가려면 예선을 뚫어야겠죠. 예선은 12개의 팀을 4조각을 내서 3팀이 한 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3팀은 싱글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서로가 한 번씩 붙어서 2경기를 해서 1등을 가려서 1등만 4강에 진출합니다. 위에 올린 것처럼 가장 간단하고 쉽게 4강을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2승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승 1패를 하거나 1승 1무를 하는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맞물리는 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보다 득실점률이 높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산술적으로는 모두가 2무를 하게 되면 모두 셋이 물리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2무를 하게 된 경우의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득실점률로 계산한다는 것인데요. 그 말인즉 이 티볼의 특성상 산술적으로 남아있는 모든 타자들이 홈런을 치더라도 경기를 동점을 만들 수 없을 경우에는 경기가 종료가 되는데, 이 경기 종료를 최대한 빨리 해야 득실점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타선이 빵빵 터지거나 수비를 잘해서 2회 말이나 3회 초에 경기를 끝내게 되면 득실점률에서 엄청나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승 1패로 맞물릴 때 질 때는 최대한 늦게 져야 되고요. 이길 때는 최대한 빨리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이닝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선에서는 잔루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기게 되면 그냥 그대로 끝입니다. 그래서
잔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 막판에 운영을 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과감하고 현명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선을 통과한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일단 내년 전교대에 시드를 확보했습니다. 그 말인즉 이번 대회 4강에서 만나는 팀들과 내년 대회에서는 예선에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 내년 대회에서도 예선에서 탈락을 할 확률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뜻이겠지요. 4강에서는 같은 구장에서 진행했던 팀과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장에서 1등을 한 팀들끼리 마지막 우승을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작년 정교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정교대 시드팀인 대구, 부산, 경인 SSG, 광주교대가 그룹 1, 2, 3, 4의 시드가 되었고 각 그룹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1조에서는 진주교대가 공주교대와 대구교대를 꺾고 4강에 진출하였으며 2조에서는 경인교대 SSG가 서울교대와 춘천교대를 꺾고 4강에 진출하였습니다. 3조에서는 부산교대가 청주교대와 경인교대, KT를 이기고 4강에 진출했고 4조에서는 광주교대가 서울교대 두산과 전주교대를 꺾고 4강에 진출하였습니다. 이제 각조 1등끼리 벌이는 4강전입니다. A구장에서는 경인교대 SSG가 그리고 B구장에서는 부산교대가 승리하였습니다. 진주와 광주교대는 아쉽기는 하겠지만 2024년 전교대에서 시드를 확보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교대가 7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4년 전교대 시드팀은 부산교대, 경인교대 SSG, 진주교대, 광주교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추첨을 통해서 나온 2024년 전교대 조편성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구장입니다. 1조에서는 부산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가 맞붙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장 A구장의 2조에서는 진주교대, 경인교대, KT, 서울교대, 두산이 맞붙습니다. 3조에서는 경인교대 SSG, 청주교대, 대구교대가 맞붙습니다. 그리고 4조에서는 광주교대, 서울교대 LG, 춘천교대가 서로 맞붙습니다. 제가 입수한 경기 일정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보내주셔서 개회식이 11시가 아니라 9시로 땡겨졌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축제장이 되어야 되는 개회식이 왜 11시에 개최되는지 그것도 경기를 중단하고 개최되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정말로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기 전까지 양 구장에서 3경기씩 진행이 되는데요. 1조의 전주교대와 3조의 대구교대는 오전에 2경기를 끝마치게 됩니다. 이 두 팀은 스스로 4강을 결정지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스스로 4강을 결정짓지 못하면 오후에 치러지는 다른 팀의 경기에 이 두 팀의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오전 경기가 끝나면 12시부터는 홈런왕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아마 작년과 같다면 각 팀의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비거리를 경쟁하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각 팀 강타자들의 홈런쇼를 웃으면서 감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시까지는 KBO 재능기부위원회 야구 클리닉이 있을 예정입니다. 매년 프로 출신 은퇴 선수들이 오셔서 피칭, 타격 야구 클리닉이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타임테이블상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 알아서 점심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1시부터 경기가 시작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과 똑같이 각 구장에서 3경기씩 진행이 되는데요. 2조의 진주교대, 4조의 광주교대가 2경기를 연달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잘 되어야 이 두 팀은 혹시나 결선에 올라가더라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팀의 1위를 가리고 나면 이제 3시 반부터는 4팀만 남습니다. 각 조에서 1등을 한 팀끼리 4강에 남게 되고요. 같은 구장을 썼던 조끼리 먼저 4강전을 진행합니다. 단판 경기이기 때문에 선우공은 가위바위보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4강전에서 승리한 팀끼리 결승 구장을 정해서 선우공을 정한 다음에 단판 결승전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시상식과 폐회식을 끝으로 길고 긴 2024 전교대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승하려면 더도 덜도 말고 딱 4경기만 이기면 됩니다. 쉽죠?
저번 정교대가 끝나고 설문 적으신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정교대에서 변경점이 꽤 많습니다. 하나하나 잘 들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회식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시에서 9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1시에 개회식을 하니까 이미 특정 팀은 1패를 아는 상태에서 개회식을 진행하게 되고, 더군다나 어떤 팀은 경기 진행 중에 개회식에 참가하러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의 건의를 많이 받아주셔가지고 연맹 측에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조정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경기 진행에 악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타임테이블상의 변경점으로 점심시간이 없어졌고요. 클리니카 홈런 페스티벌이 통폐합되어서 마치는 시간이 아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뒤로 갈수록 대회가 늘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최 측에서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경점입니다. 제가 2월에 티볼 연수에 참여해서 직접 들은 내용인데요. 연맹 측에서 올해는 고의적인 헛스윙을 배트 던지기와 동일하게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인 헛스윙이란 수비의 시프트를 관찰하거나 또는 수비의 체력을 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공이 아예 칠 의사가 없는 헛스윙을 말하는 것으로 심판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공을 휘두르다가 생긴 헛스윙이 아니라 그냥 작전상의 헛스윙으로 판단되면 배트 던지기와 동일하게 간주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했습니다. 1회는 팀 단위 경고, 2회부터는 무조건 아웃시킨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발 바꾸기랑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이제 실제 대회에서 적용을 했을 때 이제 경기를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타자들이 고의적인 헛스윙을 하고 스트라이크를 먹고 시작하게 되면 경기 시간이 한없이 늘어나고 수비 집중력이 뚝뚝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아마 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티볼 연수 참여해서 직접 청취한 내용이고 확인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현직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아쉽게도 이번 정규대는 평일에 열리게 됩니다. 오랜만에 평일에 열리게 되는데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직의 응원 및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팀들에게 이 부분도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역으로 경기를 뛸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면서 정교대 영상은 보면 볼수록 너무 재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학습 자료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모두의 열정이 담겨 있는 시간이라서 저에게도 많이 정이 가는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콘텐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팀 10개 교대 회장님과의 인터뷰, 오프닝 영상, 각 조별 분석 영상 등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쌤이었습니다.